이 남자는 칼이 아니라 설계도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때문에 가장 먼저 제거된 사람이 됩니다. 왕의 힘을 줄였고 귀족의 땅을 잘랐고 사병을 없애고 모든 칼을 나라에 귀속시켰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칼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 그것이 그가 꿈꾼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려낸 것은 적들의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줄 칼까지 함께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398년 8월 새벽, 조선 건국 6년째. 이날 조선은 자신을 설계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75년 전라도 나주. 지붕은 세고 방바닥은 축축합니다. 정도전은 유배지에서 죄 아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적도 없었지만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다. 그 말은 개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운막박 현실은 책에서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탄 마을, 굶은 백서, 책임지는 사람 누구도 없는 조정. 어느 날 한 농민이 말합니다. 날이 저희는 그냥 죽어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밤, 정도전은 단순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를 결심합니다. 이 나라는 고쳐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아예 다시 지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싸움은 권력과의 전쟁이 아니라 시대와의 전쟁이 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변방의 장군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반드시 칼로 무너집니다. 이성계는 전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392년 새나라 조선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정도전에게 조선 건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글을 씁니다. 그는 제도를 바로잡고 권력의 흐름을 나누며 왕의 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혁명적인 문장을 남깁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 이 문장이 등장한 순간 조선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움직이는 나라가 됩니다. 정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땅을 다스리고 사병의 힘을 거두어내며 군대를 국가가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족들은 불안했고 왕자들도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앞질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도전은 확신했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칼은 함부로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경호도 두지 않았고 사병도 만들지 않았고 군사적 기반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제도라고. 그의 믿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믿음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전쟁으로 살아온 한 사람에게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 건국의 실질적 공로자 중 한 사람,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는 피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늘 재상에게서 나오고 왕은 그저 뒤에서 조용히 체가할 뿐이었습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힘이 없다. 그리고 그 힘을 빼앗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은 인물, 정도전이었습니다. 이방원의 불안은 권력욕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힘을 잃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이방원은 정도전을 찾아갑니다. 선생의 설계에 따르면 전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분이 됩니다. 정도전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합니다. 결정은 여러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방원은 웃으며 다시 묻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도 회의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잠깐의 고요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고 정도전은 답합니다.
그래도 칼을 먼저 드는 나라보다는 낫습니다. 이 말은 이방원에게 설명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칼을 쥐면 안 된다. 너는 결정하면 안 된다. 너는 이 설계 안에서 움직여라. 이방원은 그날 밤 이 말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의 위기를 막아온 이방원, 제도를 통해 나라를 바꾸려는 정도전. 두 사람의 방식은 처음부터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점점 깨닫습니다. 왕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설계를 만든 사람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사실, 지금 조선에서 단단한 건 왕이 아니라 정도전이 만든 시스템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나라에 자기가 갇힐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1398년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전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조선 전체의 칼이 정도전의 설계 아래 다시 한번 모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이방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조선의 칼은 모두 정도전의 손으로 들어간다. 이 싸움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1398년 8월 새벽. 회의는 없었고 재판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려두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에게는 사병도 경호도 자기를 지킬 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인 것은 이방원의 칼이었지만 그를 무력하게 만든 것은 그가 끝까지 믿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는 조선을 만들었고 조선은 그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계한 조선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수백 년을 버텼습니다. 그를 제거한 태종조차 그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권력 싸움에서는 졌지만 국가 설계에서는 그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킬 칼 한 자루 없었지만 자기가 만든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죽었고 그 원칙 때문에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인가? 아니면 제도인가? 그 질문은 그가 떠난 뒤에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틀을 만든 사람, 그의 다음 이야기와 그가 남긴 설계의 흔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